자,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 먼저 관련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효라는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소위 이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 역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무효를 가리켜서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 등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강행규정, 민법상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요. 이 강행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행정법규 중에서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되고요.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소위 이제 행정형벌을 받는 것 별개 문제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문제에서 이제 구성이 됐던 게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이 중간생략 등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중간생략 등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요.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넘겨주는 형태의 등기를 가리켜서 중간생략 등기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요. 작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이 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 등기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단속규정 3개 정도 기억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요거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택 전매 약정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도 일단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요거 이제 외우는 방법이 결국은 중개사를 통해서 땅 팔고 집 팔고 이런 케이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 가지가 소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가죠.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고 유효인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보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총 세 가지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저는 103조 위반만 가지고 문제 구성하다가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하고 취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유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반사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요즘에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파트가 될 텐데요. 자, 일단은 부착관계 관련한 약정은 일단 다 반사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약정들 그 다음에 요즘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브로커가 소송 과정 소송 계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무효로 되어 있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증여행위라고 해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되게 되면 이것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100% 구성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따로 공부할 주제가 되겠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이 이 문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등기라는 것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병에게 넘겨줬다.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중매매에서 만약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가담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효고요. 그래서 설령 등기 자체가 병에게 갔다 할지라도 이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이것도 뒤에 있는 사람, 자, 정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여튼 이중매매 적극가담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거의 지금 7년 동안 5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제2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제3자라고 하는 사람, 선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파트는 문제가 구성이 100% 똑같아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이 무효 대신에 어쩌고 저쩌고 유효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나오는 문제, 뒤에서 문제 가지고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중한 위약별 약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오래전 지문인데 무효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부착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요 약정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 처라고 하는 사람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것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딱 한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부착관계라는 주제와 비교해서 접근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 우리가 계약법 강론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치, 맡겨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범죄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자금의 조성 행위 자체는 소위 범죄행위라서 103조 위반의 문제로 갈 테겠지만, 뒤에 요걸 받아가지고 지금 맡겨둔 행위, 요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서, 기억하시려면 모르겠다. 박철원 씨라고, 자, 육공화국 때 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야. 이제 운명적인 사랑이 너무 자주 빠져.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받은 돈이 많아가지고 곳곳에다가 맡겨뒀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던 여자들이 항상 그 등기 명의를 받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이 양반이 소송을 겁나 많이 제기했는데 다 그게 비자금이었었고, 돌려달라라고 했던 사안에서 돌려줘야 했던 사안, 임치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니까 상대방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얼핏 보면 비자금 나오면 무효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서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테고요. 법률행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데, 앞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게 되면 이건 무효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법률행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범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핑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좀 이따 논의하게 될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A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로 을과 짜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사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것도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103조 반세적 법률행위 범죄의 문제는 아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중 매매,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선의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모르고 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비해서 자, 얘는 자, 정이다, 병이 되겠구나.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게 되면 선의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103조 위반에 걸리게 되면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면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103조 위반 반사적 법률행위인 거 아닌 거,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하는 사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라는 표현 들어가 있죠. 허위 들어가 있으면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통정의 표시의 문제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 이거 그냥 유효입니다. 그래서 저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중간생략등기랑 같은 논리구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중간생략등기는 걸리게 되면 행정형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이거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골 때리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맨날 이제 다운 계약서 이런 걸 갖고 시비를 걸게 되는데 그건 좀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 시점에서 다운 계약서 안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런 논리구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1억인데 만약에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이다. 이거 그래서 무효로 볼 거냐,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얘는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103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세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의 문제와 그렇지 아니한 케이스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어게 될 것이 이제 절대적 무효 중에서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7년 동안 5문제가 구성이 되게 돼요. 아주 루틴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항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게 되는데 이 등기도 넘겨주는데 병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 반세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게 돼서 등기 명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소유권 자체는 얻어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했을 때 선의 제3자도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제2 매매 계약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의 제3자 얻어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외워봐봤자 읽어봤자 의미가 없고요.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돼요. 그럼 뭐라고 내겠어? 이걸 무효 대신에 유효라고 막 가슴 아픈 사연을 써. 그래서 어찌됐든 유효하면 틀린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다? 틀린 것.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매매만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을 고르셔야, 옳은 걸 고르셔버리면 4개를 틀리게 뽑아야 되니까 출제 쟁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틀린 걸 고르셔야, 그럼 무조건 약속을 하셔야 돼. 이중 매매라는 주제만 나오게 되면 일단 뭐야?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무효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틀린 걸 고르시니까 유효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요 2개만 가지고 가셔야 돼. 이 과정을 절대 신경을 쓰시면 안 돼. 왜? 뒤에서 문제 바로 확인해 드리겠지만 이거 외울 수 없어요.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호흡이 길어서 읽다 보면 다 놓쳐. 7년 동안 5문제 나오고요. 냈던 그대로 내더라도 수험생들 거의 눈치도 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중 매매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을 고르시고,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뭐를 찾아봐야 돼? 유효라고던가 또는 취득한다. 이 2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이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맨날 답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걸 다 골고루 읽어보거든. 이게 뭘까라고 해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16년간 한 10번 이상 출제가 된 주제가 이중 매매, 적극 가담. 무조건 틀린 것을 고르시 뭐라고요? 유효 취득한다. 유효 취득한다. 아예 통째로 답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절대 1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는 4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3조 위반 관련한 쟁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104조 위반 관련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는 다행스럽게 판례라는 개념 자체도 출제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건 그냥 용어의 정의야. 그래서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렇게 각각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따라서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바로 공박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첫 번째 보니까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다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런 논리 구조야. 일방 당사자가 공박이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경험 또는 이제 경솔 이런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동산을 겁나 싸게 팔거나 이런 경우에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률행위 효력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뼈대 잡을 때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일단 뼈대 잡으셔야 돼. 근데 실제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공박의 정의라고 하는 거,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바로 공박의 한 범주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약간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거기서 넘버 2 하시다가 넘버 3 하시고 나서 자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넘버 1만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1등, 1등, 1등 했는데 넘버 2 하다가 넘버 3로 밀려났대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연봉이 한 10몇억 이렇게 됐던 사안인데 뛰어내리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소위 공박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자,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일단은 두 가지야. 자, 공박은 자, 첫 번째 심리적 원인, 두 번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이렇게 키워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고요. 이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지금요, 공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심리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 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었지? 자,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무경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대강 정리하고요. 마지막 갈 거예요. 세 번째 이슈가 자,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객관적 가치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굳이 외우려면 자꾸 말을 끊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자, 공박 나오게 되면 이렇게 외웁시다. 본인심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심리적 원인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일되나요?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얘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 그럼 이제 외운다로 치면 이런 식이지. 본인을 기준으로 심리적 원인 이런 것이 공박의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 이것이 바로 또 하나 뭐가 될 것이고 바로 백사조 요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에서 본심, 대일객 이런 식으로 말을 끊어가셔야 돼. 본심, 대일객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글자 키워드 잡아내게 되면 거의 우리 시험 문제에 답을 뽑아내는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할 때 대가를 따서 정리하는데, 민법도 이제 단순하게 이런 파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공박, 무경험, 경솔이라고 하는 거, 이때 공박, 본심 이렇게 가는 거죠.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경솔이라고 하는 거,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현전 불균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본심, 대일객 요 정도면 다 얘기 끝납니다. 이 파트에서는 나머지는 다 사이드 지문이야. 해서 본심, 대일객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 얘기까지 가볼까요? 무상계약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소위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거래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본심, 대일객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외우셔야 돼. 일단은 본심, 대일객 이렇게 외워놓고 나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뒤에서 지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통정의 표시 가볼까요? 자, 통정의 표시,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민법 108조 듣고 이제 버릴 거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로 한다. 이 무효를 앞에
앞에서 103조 또 효력 규정 위반 또는 104조에 대응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일단 논의의 전제. 이게 뭐냐면 아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 채권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소위 이제 강제집행, 경매 등을 붙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갑이 누구한테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게 되면 등기 명인이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짜고서 실제 매매나 증여 이런 의사 없이 서로 짜고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민법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슈, 선의 제3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선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뭔 얘기야? 지금 갑이 자 서로 짜고서 을과 소유권 을과 서로 짜고서 등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을이 배신을 때리는 거야. 누구한테?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결국은 선의 제3자 내막을 전혀 몰랐던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싸가지 없으면 어떻다? 그래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묶어서 가야 되는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령 갑이 병과의 관계에서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해서 병의 등기 명의가 무효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내막을 전혀 몰랐던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중매매 적극가담에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자 병과 매매계약체로 등기까지 병한테 넘겨준다. 그리고 병은 적극가담을 하게 된다. 이게 103조 위반의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한테 내막을 전혀 모르는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 같은 3자 내막을 몰랐던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이중매매 적극가담 103조 위반에 걸려서 이때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에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결론 가보실 거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7년에 한 번, 자, 한 10년에 두 번 나오는 거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건 너무 많아서 외우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자, 지금 선의인 사람, 선인 전덕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아까 자 이중매매 적극 가담할 때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었고요. 여기서는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항상 문제 구성할 때는 과실이 있어도 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면 헷갈리게 해줘요. 과실이 있어도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싸가지가 없어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식어를 깔아주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럼 통정의 표시 문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통정의 표시의 문제는 자, 선의 제3자 어떻다? 보호받는다. 선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그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누가 있다? 본인과 대리인. 자,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주제. 지금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건데 통정 허위 표시가 확대된 계기점을 은닉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서로 짜고서 의사 표시했습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제로 매매가 없었어요. 근데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안이다. 근데 등기부를 만들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서로 짜고서 통정해서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데 내막을 보니까 이게 원래 증여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를 하게 되면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금들을
겁나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니까 증여 안 한다고 매매라고 개뻥을 쳤던 케이스, 이 법률 관계에 매매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다 증여는 유효가 되게 됩니다. 끝.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가 뭐 누구한테 팔든 말든 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야.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의 제3자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인과 소유자, 본인과 대리인,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을 때 매매는 무효가 될 것이고 증여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다시 외우셔야 돼.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 생각하면 안 돼.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 하게 되면 뭐야?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근데 이때 보호받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다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자 바로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증여, 원래는 증여가 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매매 무효, 증여 유효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논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을 접근할 때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절대 가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뭘까 고민하고 이를 성질을 것이 아닙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 역시 최대 3개를 외우게 되는데요. 자, 진연 의사표시에서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냥 먹고 살기 빠듯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1억짜리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좋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증여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갑이 얘기하기를 자동차를 한 대 너한테 사줄게라고 을한테 얘기를 해서 한 1억짜리 사준다 하십시다. 이렇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라고 하면 이때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반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계약에 유형이 될 것이고, 만약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자동차를 사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안 사주네 라고 했을 때 을이 갑에게 이 자동차 사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소위 농담에 해당된다.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건 경우수를 따져봐야 돼.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야. 뭐 자동차 1억짜리를 사주고 말고 할 능력도 없어. 근데 이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동차 사줄게 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이게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거.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효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있다. 만약에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너한테 자동차 한 대 사주기 1억짜리 라고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몰랐고, 사실 농담한 건데 몰랐고, 또는 이제 농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게 되면 이 사람 갑은 을에게 어떻다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앞에서 우리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 104조 위반 절대적 무효,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래놓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움찔해지게 돼.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몰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 선이 무과실이다 라고 하면 어떻다? 유효. 그래서 이 파트가 잘 가다가 꼭 넘어지는 파트가 이 파트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유효.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는 일 수도 있고 아니라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거슬리는 게 이게 유효 무효 이렇게 툭 던져놓게 되면 헷갈립니다. 기존에 나왔던 지문 중에 거슬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비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 틀렸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 선이 무과실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제일 까다로운 파트.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의 범주라고 해서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이 된다. 내가 별로 사직서를 낼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인데 누가 이제 바람 잡아가지고 일괄사직을 냈는데 자, 사장님께서 내 사표만 수리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왜 판례에서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는 뭐가 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냈던 일괄사직, 같이 냈던 그 사직서라고 하는 것은 유효, 무효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괄사직, 사표 다 쓰라고 해서 특정인 한 명만 만약에 어떻다? 사표를 수리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안에 있어서 사직서를 썼던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갑자기 회사 직원들이 뭐 20명이 다 사표를 쓸 때는 상대방이 분명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입증해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은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는 행위 자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 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대리권 남용이라는 개념. 대리행위라는 개념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자, 대리라는 거 이런 식이야. 자, 을이 병을 만나서 X 부동산을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는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매도인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자리에 누가 병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게 되면 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던데 결국은 누구하고 갑하고 병 사이에 법적 의무,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하실까요? 1억짜리 부동산입니다. 분명히 갑이 을한테 1억짜리 부동산을 야 아무리 적게 받아도 9천만 원 받아와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이제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9천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누가 되고 갑이 되게 되고 대금을 받을 권리도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대리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야. 1억짜리 부동산인데 당연히 1억에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누구한테 을에게 야 계약 성사되면은 1,000만 원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십시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1억에 매도 청약을 한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에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덜컥 어떻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3천만 원을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줄 돈을 줘야 되고요.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될 텐데 이것이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억짜리 시가가 다 1억짜리인데 무슨 3천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냐? 얘가 1,000만 원 받으려고 개수작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대리권 남용을 입증을 해 보인다라고 전제가 되면 자,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데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본인에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야, 너가 맨정신이면 최소한 몰랐다 할지라도 알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1억짜리라는 게 빠져 보이는데 3천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분명히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병이라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사안이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상대적 무효 중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체크할 거 문제 가지고 살을 붙여야 되는데 자, 지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일단 스토리부터 가십시다. 어떤 뭐 계약 등을 체결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상태입니다. 무효인 상태입니다. 근데 자, 소위 여기에 대해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해석상에 가십시다. 애초에 어떤 계약 등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였는데 나중에 추인이란 것에서 유효가 된다.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계약 체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추인한 게 2월 1일 날, 자, 그러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게 유효가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어요? 2월 1일 돼야지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추인이 있어야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뭐라고요?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 안 했다고 처음에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근데 추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특별히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영역에서 장래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개념상 뭐가 돼? 장래효가 될 수밖에 없어. 애초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추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유효가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석상 이건 뭐가 된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저희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소위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무효임을 알면서 그대로 인정할게라고 의사표시를 한다 할전정 여전히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상대적 무효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왜? 비진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사족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출제기가 지랄이야. 사례형을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 나중에 문제 보시면 계속해서 통정 허위 표시면 계속 출제를 해요. 이유는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4개가 지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속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자, 가볼까요? 자,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런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소급해서 뭐가 된다?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효는 선의 제3자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자 바로 상대적 무효로 해석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뒤에 공부하다 보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하게 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고요.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지문 하나짜리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추인할 수 있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딱 시험용으로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 어떻다? 이것은 추인할 수 있는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103조, 104조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가 될 것이고 즉 유효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떻다? 추인하게 되면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서는 대부분의 문제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 장래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맨날 이제 구성하는 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한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앞에서 던져주는 얘기들은 그다지 큰 요즘에는 이슈가 되지 않고 바로 장래에 대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외 쟁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는 거 장래요. 뒤에서 공부할 주제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해지 나중에 해지도 겁나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답을 뽑을 때는 제 얘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위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해서 본등기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야. 자, 지금 번호가 잘못 매겨져 있는데 개념 설명드릴게요. 이거 등기법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주제인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등기 얘기, 본등기 얘기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왔을 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어떤 이유로 등기를 바로 못 넘겨주는 상태가 되게 되면 자, 이때 을은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이것을 현재 소유자인 누가?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일단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 누가 바로 을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을 명의로 본등기, 즉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 순서가 중요한데 누가 바로 가등기한 대로 등기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등기한 순서가 어떻다?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등기를 해버리면 먼저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갑에서 병으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갑은 처분 권한 자체가 없어. 내 물건도 아닌데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꼴이야. 그럼 병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등기법에서 직권 말소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 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냐? 만약에 가등기가 2월 1일, 본자 병명의 등기가 3월 1일, 본등기가 4월 1일 날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본등기 했을 때부터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때려잡고요. 이 가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한 다음에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라고 나서 언제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무효 관련해서 보셨고요. 한 1분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문제 가지고 체크해 보이겠습니다. 자, 효력 규정. 자, 작년에 나왔던 거 허가구역 내 중간세약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허가구역 밖의 중간세약 등기라든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약정이라든가 또는 바로 직접거래, 기업 공인중개사와의 직접거래, 공인중개사법 할 때 3년 3천 처벌 사유죠. 개개, 직상, 증토, 시담, 방위라고 하고 할 때 3년 3천 사유인데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어떻다? 유효. 해석할 때, 외울 때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택이라고 하는 거, 토지 팔고, 주택 팔고, 이거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 이거 팔 때, 자, 중개 의뢰인이 누구한테, 개공한테 팔아도 그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요즘에 잘 많은 이슈는 안 되고 있고요. 자, 도배해버리는 문제,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가 돼야 돼? 바로 유효라고 하는 거. 틀린 걸 고르시오. 뭐야? 취득한다. 요 두 개로 모든 답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104조 얘기. 자, 본심. 자, 아까 대리인, 그 다음에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심리적 원인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 무두 경험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그 외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무상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 자, 갑시다.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그래서 선의 제3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셨을 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 바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 부분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자, 다시 매매는 무효가 되고 증여는 유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비진인 의사표시 포함된 것 딱 한 가지 일괄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떻다? 비진인 의사표시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어려운 거 비진인 의사표시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으면 유효라고 하는 거. 그 외에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을 때 바로 비진인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무효를 주장을 할 수 있다.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 알았잖아 또는 알 수 있었잖아 라고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일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통정 허위 표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장래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 이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 지금 통정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게 됩니다. 갑이 형편이 어려워서 등기를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 사안이야. 안 그러면 재산 다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자 친구 몇한테 물어봤는데 다 쌩까. 근데 유일하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등기를 넘겨받은 거야. 그럼 내가 우선 등기 가지고 있을게 라고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복권 당첨돼서 인생이 해결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서 아예 너한테 등기 넘겨줄게. 진짜 줄게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자 1년 전에 등기 넘겨주고요. 지금 1년 후에 형편이 좋아져서 진짜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1년 후 지금부터 더 상례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 이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하게 되면 추인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말이 없는데 추인한 그때부터 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해서가 아니야. 자, 애초에 법률행위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외의 쟁점으로서 장래요. 해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리고 아까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나중에 해제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취소니 해제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소급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잠시 끝났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